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당정청 회의를 가졌고, 거기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 개혁은 끝을 보겠다, 반드시 해내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이와 같이 당정청 회의를 정부 여당이 가진 것도 이러한 검찰 개혁에 필요한 법무부의 시행령이나 규칙을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정비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모인 것 같습니다. 조국이 말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지금 자기 처와 가족들이 온갖 그간의 어떤 비리와 그런 일탈 행위가 다 드러나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처 정경심이 지금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 또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조국 자신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그렇게 되더라도, 즉 가족과 본인이 이런 비리 위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은 해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 2달 이상 조국의 이런 비리 수사 문제로, 또 이 조국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 이런 문제로 지금 온 나라의 국정이 다 거의 마비 상태에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교, 안보, 또 무슨 경제, 또 사회 개혁, 또 무슨 교육 문제, 이제 곧 또 대학 입시도 곧 시작되는데, 이런 사회의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거의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 사람의, 한 가족의, 또는 하나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 이슈 하나가 과연 온 나라의 국정을 다 뉴스 밖으로 밀어낼 정도로 그렇게 참 중요한 문제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 정부, 이 현재의 집권 세력, 이 좌파들에게는 이 지금 검찰을 지금 손보는 문제, 검찰 기구를 자기들의 그런 정치적 입맛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손대는 문제가 아마 앞으로 좌파 집권의 10년, 20년 좌파 집권에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조국을 수호하자 해서 지금 수만 명의 또 이 촛불 세력들이 검찰청사를 둘러싸고 벌써 한 3주째 집회 시위를 지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은, 절대 다수는 검찰 개혁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실은 모를 겁니다. 이 의료 분야도 그렇고 법조 분야도 그렇고, 또 경제, 무슨 어떤 세제, 교육, 이런 어떤 각 분야의 세부 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것 외에 그런 전문적인 내용, 어떤 주장의 장점과 단점, 또 어떤 이점과 또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다 안다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세력, 내가 지지하는 세력이 이것을 주장하니까 그냥 불나방처럼 그냥 거기에 달려들고 따르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정치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국을 반대하고 이 정부를 반대하고 문재인을 반대하면서 퇴진을 요구하는 우리 보수 우파, 자유 우파 진영에도 마찬가지 이 검찰 개혁이 도대체 뭐기에 이렇게 지금 조국이나 현재의 집권 세력이 저렇게 매달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충분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유우파, 보수우파 입장에서도
저들이 하는 주장들, 하는 여러 가지 처세가 참 얄밉고 미운 건 분명히 많은데 도대체 검찰개혁이 과연 그러면 정말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나쁜 주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 또 어떤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저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도대체 무엇이냐? 개혁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다 뭔가 좀 혁신적이고 말이죠. 새로운 기존의 어떤 구태를 벗고 잘하자는 것 같기도 한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오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은 큰 틀에서 이런 것입니다. 검찰의 어떤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자. 검찰이 그동안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수사권이게 되겠죠. 수사권을 가지고 너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왔다. 검찰이 여러 가지로 이 사회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의 이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주된 기관이 검찰청에 있는 소위 특수부라는 것. 특수부는 특별수사부의 약칭입니다. 이 특수부를 그러면 줄여서 또 수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좀 줄여서 검찰의 힘을 빼자. 그와 관련해서 또 공수처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약칭입니다. 이 공수처를 만드는 것도 이 검찰의 힘을 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검찰이 지금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그 수사권을 이 공수처로 가져와서 공수처가 행사하고 또 이 공수처에서는 이 고위공직자 중에 이제 판사, 검사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감독, 감찰을 잘 못하고 자기 수족이라고 잘 자르지를 못하고 맨날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편파적인 그런 편애를 하니까 그것을 공수처에서 그러한 감독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역할입니다. 이 공수처를 만들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뒷순서에 얘기를 하고 먼저 검찰의 이러한 특수부를 줄이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방향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의도와 어떤 목적은 좀 다릅니다만은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그동안 지난 한 20년 가까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직접 수사의 범위가 좀 많이 확장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검사들도요, 그냥 일반 형사부 부서에서 일을 하기보다 뭔가 이 특수부 검사, 또 직접 수사를 하는, 즉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또 일반 국민들이 고소 고발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어떠한 자체 정보를 가지거나 혹은 국가의 그 무슨 금융 정보 또 그 밖에 각종 이 범죄 정보 기관에서 올라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독자적으로 어떤 수사권을 해서 막 기업이다 또 이 사회의 어떤 그런 단체 또 공직자들 이런 수사를 해 나가는 것이 아주 지금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아주 직접 어떤 칼을 휘두르는 것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어떤 보람과 만족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그동안 이렇게 검찰 관련 영화에서도 보면 심지어 이제 이런 조폭, 마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분이 또 많고 하다 보니까 검찰의 이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일반 형사부의 수사가 많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얕아지고 관심과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성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해진 그런 상황들이 좀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검사들이
이 수사력이나 수사에 대한 의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업무에 대한 열정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에이스들은 다 인지부서, 이 인지를 이제 우리가 직접 수사하는 걸 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으로 많이 검사들이 쏠리고 일반 형사부는 상대적으로 그런 수사력에 좀 약한 검사들이 이렇게 노임으로 해서 오히려 검사들에 대해서 그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통해서 내 어떤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많은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수사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불만과 아쉬움을 또 갖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검사님들이 좀 이거를 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내 피해를 구제해 주시오, 저 나쁜 사람을 좀 처단해 주시오 하는 그런 수사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 검찰의 인력의 어떤 그 배분이 과거에 비해서 좀 약해지면서 오히려 그런 수사들은 좀 약간 뒷전으로 가고 직접 수사하는 쪽에서는 또 과잉 부하가 걸려서 그야말로 막 완전히 검찰이 참 무소불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검찰권이 강화된 측면, 그런 것 때문에 직접 수사를 좀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이 주장하는 또 현재 집권 세력이 주장하는 직접 수사의 이 무력화, 직접 수사를 좀 약화시키고 축소하는 거에는 사실은 그 의도나 목적이 그렇게 순수하지를 못합니다. 왜 순수하지 못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검찰의 특수수사가 주로 발휘되는 분야는 어쨌든 사회의 어떤 그런 부정부패 또 사회의 어떤 고질적인 범죄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조직사범, 마약사범 또 그러고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만성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범죄들 이런 부분들 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의 그런 구조적인 사회학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한편 이 정치인들, 집권 세력 또는 권력 7세들에 대한 이 수사만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검찰 특수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해 온 것인데 그 기능을 줄이지 않은 것에 있는 것입니다. 검찰 특수부가 일반 서민들을 조사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특수부의 수사 범위가 늘든 줄든 일반 국민들, 일반 중소기업들, 서민들과는 사실은 전혀 관계없는 문제라는 것 우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은 이 소위 정치인들, 권력 실세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지난 2년 반 동안 그야말로 전 정부의 그런 고위공직자들 또 전 정부의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하고 참 무분별하게 이 지금 가혹한 수사가 이루어져 왔습니까? 지금 적폐라는 이름으로 지금 구치소에 교도소에 지금 수감 생활을 한 구속이 되고 했던 그런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과 또 관련자에 대한 참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그런 수사로 인해서 인권들이 정말 인권의 어떤 탄압이라는 소리를 듣고 기업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기업의 경쟁력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과잉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조국은 그 내용을 다 지켜보았단 말입니다. 그때는 왜 검찰권의 이 무소불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전 정부에 대한 소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이제 이 정부가 3년 차로 접어들고 또 앞으로 계속 자기네들이 집권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는 얻어맞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좌파 집권 세력 자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유일한 뒷덜미를 잡을 수 있는 자기네들의 그거에 그렇게 경찰처럼 막 이렇게 정치권에 휘둘리는 그런 조직, 경찰은 말이죠.
내가 경찰관 개개인의 인품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조직은 상대적으로 방대한 그 조직에서 수사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 경비, 무슨 이런 교통 많은 분야의 경찰 조직에 있어서는 정부의 어떤 입김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에 비하면 검찰은 뭐 일부 정치 검사가 어떻고 나름대로 또 약간의 어떤 어떤 비리에 휘말리는 그런 소수의 검사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검찰 조직은 그래도 선발된 조직이고 엄선된 조직이고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가진 조직이고, 그러니까 이 정치권 권력 실세에 대해서도 맞설 수 있는 그런 힘들이거든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 임기 중에 김대중의 두 아들을 구속을 했고,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절에 김영삼의 그 아들 김현철을 구속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이 또 정치인들 실세들을 또 구속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그 후에 결국 조사가 이루어졌죠. 이런 부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자는 것에 지금 이 검찰 개혁의 주장의 요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찰 특수부의 직접 수사 비중을 줄여서 그만큼 일반 사건을 다루는 형사부의 그런 인력과 조직을 좀 확충을 해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런 법률적인 구조를 바라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자. 이것보다는 집권 세력, 정치적 실세, 권력 실세에 가해질 수 있는 그러한 감시의 눈, 그러한 자기네들의 그런 권력 전횡에 대한 뒷덜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검찰의 힘, 그 발톱을 뽑자는 것이 지금 이 검찰개혁이라는 점에서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수처를 처음에 주장한 것은 현재의 민주당이 여당인 시절이 아니고 야당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야당 시절에 말이죠. 여당 권력 실세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여당 권력 실세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 권력 실세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로 공수처를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지금 여당에 대해서 권력 실세가 되고 집권 세력이 된 민주당이 지금도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공수처 도입을 주장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수처 도입 법안의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현재의 공수처 법안에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 검사, 그리고 고위직 경찰관들. 좀 더 세분해서 얘기하면 대법원장 및 판사, 또 검찰은 검찰총장 및 검사, 그리고 고위경찰관. 그럼 나머지 대통령, 정부 장관, 또 무슨 그 밖에도 여러 고위직책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소는 그 수사를 해서 일반 검찰에 넘긴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안 하면 검사는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 지금 현재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지금 민주당에서 제출한 그 공수처 법안의 내용은 결국 판사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법안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 공수처 도입을 서둘고 있어요. 지금 공수처가 패스트 트랙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선거제 개혁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혁 법안과 함께 공수처 도입을 위한 지금 법안, 공수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서둘러 하자는 것은 뭡니까? 이 조국 일가족에 대한 현재의 검찰 수사를 빨리 중단을 시키고, 또는 이거에 대한
수사를 좀 축소하고 이것을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는 구실하에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속셈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검찰 개혁을 해서 검찰의 이 무소불위 권한을 줄이자, 검찰의 특수 기능을 줄이자, 그렇게 해서 일반 수사 기능을 강화하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검찰 특수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는 조국 일가족에 대한 비리 수사를 지금 이 길을 꺾자, 또 이것을 축소시키고, 혹은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되면 즉시 검찰이 이 수사는 좀 오래 갈 거거든요. 오래 간다고 봅니다. 조국이 저렇게 버티는 한 조국 일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적어도 내년 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것이 금방 끝날 것 같지만, 일단 조국의 처 정경심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열흘 안에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봅니다만, 법원에서 지금 또 조국의 동생처럼 조국의 처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할 판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겁니다. 일단 법원에서도 영장을 기각하려고, 그 법원 중에서도 지금 일단 좌파 세력에 동조하는 그런 영장 판사에게 만약 그 영장이 배당이 되면, 심사가 배당이 되면 어떻게든지 조국의 처 정경심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하려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조국에 대한 수사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어쨌든 중도의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의도가 바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좌파 세력들이 하는 일이 되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폐청산이라 하지만, 적폐청산은 말 그대로는 좋은 말입니다. 적폐를 없애자는데, 근데 뭐가 적폐냐? 어떤 것을, 누구를 적폐의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듯이, 검찰개혁도 검찰에 개혁할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조국과 이 정부가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바로 지금 이 정부가 이제 정부 3년차에 접어들면서 드러나게 될 여러 가지 권력 실세들의 비리, 그리고 지금도 저질러지고 있는 많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지금 현재 권력을 이렇게 누리면서 나름대로 권력과 부와 또 겉으로 번질한 명예까지 취하고 있는 그런 권력, 예비군들이 지금 현재의 좌파 정부 내에 지금 아주 버글버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검찰의 법 집행권, 수사권, 이 행사를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이 검찰개혁 주장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이 무슨 완전 무결하고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한 점 허물이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기관, 조직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조국과 그 세력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이러한 허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지금 조국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실체도 모르면서 조국을 수호해서 검찰개혁하자,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낯뜨겁고 후한무치한 또 궤변이고 정말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음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